자, 오늘은 경우의 수 정의 부분을 먼저 좀 볼 거고, 순열 조합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간단하게만 할 거예요. 간단하게 다 하진 않을 거고, 뭐 잊어버린 거 있으면은 순조가 응용되는 부분에서 그 문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원순열 이라는 게 이제 처음 확통에 추가되는 내용인데, 정의 그리고 경우의 수 구해봐야지. 일단 뭐를 원순열이라 하냐, 경우의 수는 어떻게 구할 거냐, 구해봐야지. 경우의 수 구하는 것을 두 가지 형태로 좀 해서 구해볼 거예요. 순열 중복 제거 그리고 고정 해서 순열로. 결국은 이제 제 수업이 항상 그렇듯이 수학적 발상, 옹고지신. 너 순열 배웠어? 네, 고1 때 배웠습니다. 그래? 그러면 원순열 순열로 구해보자. 옛날에 배운 걸 이용해서 새로운 것을 한다. 추론의 구조랑도 같은 거라고 그랬죠. 수학적 발상이 거의 대부분 이렇다고 그랬습니다. 자, 되게 어렵건 하진 않은데 오히려 어려워하는 학생들, 내 방식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공식에 굉장히 얽매여서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은 제가 가르치는 게 더 어렵다고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보면 뭐 제가 하는 게 훨씬 더 쉽다고 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그리고 고1, 고2 때도 1등급 못 받던 애들도 제 확통 수업 듣고 1등급 받아요. 저는 가르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지가 연락에 노력하다 보니까 성적이 올라갑니다. 자, 정의부터. 처음 들어보는 얘기 많이 할 테니까 잘 외워, 좀.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불러요. 주사위 1에서 6까지 적혀있는 정육면체 주사위를 던져서 윗면에 보이는 숫자를 읽자. 그러면 그 숫자는 1에서 6 중에 어떤 하나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죠? 그런 건 시행이랑,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시행인 거예요, 이제. 동전을 던져서 윗면에 보이는 걸 읽자. 그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숫자일 수도 있죠. 그것도 우리가 예측 가능하죠. 그거 둘 중에 뭔가 나오겠죠. 선생님, 서면요? 아, 그런 건 없어. 그런 건 생각 안 할 거야. 동전 세우려면 더 힘들어. 근데 모래 같은 데 세우면 쉽지. 근데 수학적에서는 그런 거 생각 안 할 거야. 그래서 동전을 던지는 것도 시행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제 처음 들어보는 말들 나올 거야. 표본공간.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다. 고난이도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돼. 옛날에 인강에서 잘 나가던 인강 강사 있어, 1타. 표본공간 제대로 해석하지 않아가지고 수능 문제가 잘못됐다고 오류를 하면서 방송에서 엄청 자기가 평가를 오류 제기했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이 문제 잘못됐다 그러면서 정답 잘못 제시됐다 해가지고 엄청 나와서 떠들었어. 근데 결국은 저 표본공간 잘못 해석한 거예요, 그 사람. 그러니까 H 얘기도 했었잖아, 그지? 극한 상대 해가지고
변수상수 잘못 해석한 거. 정말 어려운 건 뭐냐면 바닥 기본을 잘 생각하지 않아서 어려운 거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그 바람에 완전 박살났어. 인강 뭐 애들 다 나가고 인강 시장에서 바로 나가. 지금 뭐 어느 학원 조그만 거 하나 차려서 하고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저것 때문에 그래. 정말 중요한 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지? 표본공간, 뭘 표본공간이라고 하냐면 우리가 시행을 하잖아, 그지? 그때 이거 때 시자 시행시 거꾸로 해도 시행시 시행했을 때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이게 이제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현대 수학은 다 집합에서 만들었다고 그랬지. 그래, 집합론의 창시자가 칸토어님이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말 수학의 본질은 자유에 있다, 그 칸토어님이 하신 말씀이지. 그걸 내가 한문 한자 어법까지 맞춰서 수본제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수본제자 이런 거야. 16 정육면체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했다. 한 번만 했다. 그러면 이제 표본 공간이 이게 되는 거야. 뭐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고 5가 나올 수도 있고 6이 나올 수도 있겠지. 이게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야.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사건이라고 불러. 그 사건이 결국은 집합인 거야. 다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이 표본 공간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건은 뭐 살인 사건이 강도 사건이 벌어졌다 이런 것이 아니야. 사건은 그냥 집합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공사건이 있어. 쉽게 설명하면 공집합이지. 이거 공사건. 그리고 전사건. 쉽게 얘기하면 전체 집합인 거지. 다시 말해서 표본 공간. 이걸 전사건이라고 불러. 1, 3, 5. 이게 사건인 거지. 주사위 1에서 6까지 정육면체 주사위 한 번 던졌을 때 사건이 1, 3, 5도 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1, 3, 5. 이게 사건일 수도 있지. 뭐 언어로 표현하면 이런 표현도 가능하지. 언어로 표현한다면 주사위를 한 번 던졌을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표현 가능하지. 그죠? 언어로.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자, 공사건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7 이상의 숫자가 나오는 사건. 7 이상이니까 얘 부분집합일 수가 없어. 원소가 7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공집합인 거야. 오케이? 여기 안에서만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가 언어로는 7 이상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집합으로 표현하면 공집합인 거지. 얘 부분집합 중에 7 이상의 숫자, 그런 원소를 갖는 것은 없으니까. 그럼 경우의 수는 뭐냐? NA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소의 개수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원소의 개수지. 원소의 개수가 경우의 수가 되는 거야.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 그러니까 연산이란 말의 정의에 대해서 말해준 적 있을 거예요, 옛날에.
연산이라는 것은 뭔가를 만드는 걸 연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뭔가를 만드는 거. 연산이라는 건 만드는 것을 연산이에요. 수학에서는. 수학에서는 만드는 걸 연산이라고 불러요. (1과 2라는) 숫자를 줄 테니까 더해봐. 네, 3입니다. 1과 2라는 숫자를 가지고 더하기라는 연산을 해서 3이라는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2와 3을 줄 테니까 곱하기라는 연산을 해봐. 2와 3을 주고 곱하기라는 연산을 해봐. 그러면 6이라는 숫자를 만들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3은 6. 오케이? 연산이라는 건 만드는 거예요. 사건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건의 연산인 거예요. 사건의 연산. 사건의 연산인데 이건 집합의 연산인 거죠. 결국은. 그러면 뭐 있어요? 당연히 합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합집합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합사건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당연히 기호로는 이렇게 써요. 기호. 이렇게 써요. 기호예요. 기호. 그리고 정의는 이거죠.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당연하죠. 합집합의 정의가 이거니까 A의 원소 또는 B의 원소가 A 합집합 B의 원소죠. 그죠? 연종아, 너무 아름답지 않냐? 수학이라는 게 정말 너무 아름답지 않냐? 뭔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정말 아름답지. 그지? 그래서 이 합사건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는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합집합인 거니까 A이고 B 아닌 거, 그죠? A 발생하고 B 안 발생. 안 발생. 자, 여기 A 발생하고 B 발생. 여기, 그지? 교집합. A 안 발생 하고 B 발생. 여기, 그죠? 요런 것을 다 합쳐서 그냥 A 또는 B가 발생하는 사건 A 합집합 B라고 표시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사건이냐 아니냐 두 사건의 관계를 파악할 때 저는 이런 것만 가르쳐요. 현우진 수업 백날 들어봐요. 이런 얘기 하나. 저는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이런 거. 확률에서 이런 것만, 확통해서 이런 것만 가르쳐요. 두 사건의 관계를 파악할 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가능하면 A만 해도 되고 B만 해도 된다. 하나만 해도 가능하면 그거는 이제 합사건 관계인 거예요. 얘네들은 합사건 관계구나. 이렇게 관계를 파악합니다.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없겠죠. 그죠? 경우의 수 구하는 공식 백날 외우고 있으면 뭐합니까? 사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공식을 뭘 써야 되는지 모르는데. 경우의 수는 당연히 뭐겠어요? n의 A 합집합 P인 거죠. 사건의 경우의 수는 원소의 개수니까. 자, 그러면 이 공식은 이제 다 알죠? 불러.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잊어버렸으면 다시 외워. 이거 벤 다이어그램으로 충분히 증명돼. 이 영역 번호로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하면 되지. 1, 2번하고 2, 3번하고 더한 다음에 2 한번 빼겠습니다. 그럼 1, 2, 3 되는 거 맞지? 경우에는 뭐냐?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는 말을 쓰는 건데 이 합의 법칙이란 말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그때는 뭐 했냐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서 가르쳤어요, 애들. 요렇게 하고 애들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0이니까 이게 지워지죠. 그죠? 0이니까 뺄 필요 없죠. 그러면 정확히 두 개 합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합의 법칙.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오케이? 고등학교 올라갔으니까 이제 이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는 형태에서는 완벽하게 합의 법칙이 성립하죠. 여기가 0 되면 어차피 0 빼나 안 빼나. 그래서 우리가 이걸 특별하게 또 정의합니다. 이럴 때 A와 B는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신 때리고 도망가는 거 아니고 A 요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자, 홀수인 사건 혹은 짝수인 사건 배반 사건이냐 아니냐? 배반 사건 맞지, 그지? 홀수인 사건과 짝수인 사건, 배반 사건. 배반 사건이면 완벽하게 합의 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합의 법칙 하면서 배반 사건만 다루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합의 법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긴 한데 그냥 합의 법칙이라고 계속 불러요. 자, 중복 제거해야 된다. 중복된 거 있으면 빼줘야 돼. 자,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추가로 뭔가 하나를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지금 확통 교육 과정에서는 없어요. 확통 교육 과정에는 없어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집합에서는 봤어요. 여러분 집합 문제집 보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순서상 만들기. 순서상 만들기. 오케이. 이거 없는 문제집 거의 없습니다. 이거 만드는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경우의 수하고 확률에서 조금 정의가 달라지는데 경우의 수의 곱사건은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확률에서는 얘를 곱사건이라고 불러요. 얘를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확률에서는 이게 곱사건이에요. 경우의 수에서는 이걸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이제 추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동시에라는 말도 쓰는데 동시에라는 말을 쓰면 애들이 헷갈려하지. 바지도 입고 셔츠도 입겠습니다. 바지랑 셔츠를 동시에 그건 조금 애매하잖아, 그지? 잇따라 바지를 입은 다음에 셔츠를 입을게요. 셔츠를 입은 다음에 바지를 입겠습니다.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 당연히 경우의 수는 이거일 거고 순서쌍이니까 얘가 원소가 3개고 얘가 원소가 4개면 이거 하나 당 4개를 쪼르륵 붙일 수 있고 하나 당 4개를 쪼르륵 하나 당 4개를 쪼르륵 붙이니까 그냥 그렇죠 곱하기죠. 저걸 이제 중2 때 곱의 법칙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고배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얘는 반드시 둘 다 발생하는 거. 곱사건. 둘 중에 하나만 해도 되는 거? 합사건. 곱사건 관계냐 합사건 관계냐를 모르면 이거 백날 외우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가 없죠. 50% 확률로 찍기. 이란 순진한 새끼야. A, B만 나오겠냐. C도 나오고 D도 나오지. 그러면 AB의 50%, AC의 50%, AD의 50%, BC의 50%, BD의 50%, CD의 50%면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되냐? 2분의 1의 몇 제곱이냐? 6제곱이냐? 64분의 1? 말이 되냐? 킬러 문제일수록 사건이 여러 개 들어가겠냐? 한 개만 들어가겠냐?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러 개 넣지. 그러면 그 여러 가지 사건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정확한 답을 구해낼 수 있겠냐. 자, 합사건 나왔고 확률에선 저게 곱사건, 경우에선 이게 곱사건. 교집합 나왔고 뭐 또 있죠? 뭐 있어? 백이 있어요. 차사건. 저는 자유롭게 씁니다. 근데 차사건이란 건 없어요, 원래. 원래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 근데 저는 자유롭게 써요. 그 전에 빼기는 좀 이따 얘기하려고. 집합에 나누기가 있어, 이씨. 뭐 있어? 여집합, 여사건 있죠. 세 번째 여사건 여기 지워도 되냐? 당연히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고요. 전체에서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집합을 생각할 때는 항상 무슨 집합을 생각해야 돼? 전체 집합, 그죠? 전체 집합. 전체에서 A를 빼는 거죠. 전체에서 A를 빼는 거. 그 전체 집합이 전사건, 표본 공간. 오케이? 표본 공간. 당연히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데 확통에서는 전체 표본 공간을 보통 S로 많이 표시해. 서페이스, 스페이스. S로 많이 표시해.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 번역할 때도 표본 공간이라고 그러는 공간이란 말. 여사건은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 자주 씁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게 얘인데 얘의 여사건은 뭐예요? A 자신이죠. 그 여사건을 구해서 전체에서 빼겠습니다. 오케이? 그 방식으로 구할 거예요. 오케이? 여사건 엄청 자주 써요. 여사건 문제 반드시 4점짜리로 출제됩니다. 오케이? 이게 훨씬 편할 때가 많거든. 그치? 대표적으로 몇 개만 좀 예를 들어주면 적어도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이것도 저격한다. 야, 1에서 100까지야. 1에서 100까지 있다 쳐. 그냥 아주 쉽게 예를 들려고. 야, 99 이상. 오케이? 아니면 이건 뭐 하는 거야? 적어도 짝수 50개.
짝수 몇 개 있냐 저기? 50개. 적어도 짝수 50개를 그럼 짝수 다 포함되는 거지, 그지? 그냥 구하는 게 낫냐? 6건 구하는 게 낫냐? 그냥 구하는 게 낫지, 그지? 6건 구하면 짝수 1개, 짝수 1개, 짝수 2개, 짝수 3개, 짝수 49개까지. 누가 그걸 구하고 있냐? 미쳤냐? 저격. 아니,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 인강 보나 봐. 저격해. 수능 출제하는 사람들 인강 보나 봐. 인강 강사가 막 적어도 나오면 무조건 6건 씁니다. 막 이러면 애들 이제 그냥 무식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외우는 거 좋아하는 애들은 와 그렇구나 적어도 6건 적어도 6건 적어도 6건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지. 그래 바로 저격하지 수능 출제하는 사람이. 인강을 보나 봐. 보통 적어도 나오면 많이 쓰는데 무조건은 없다고 생각해야 돼. 오케이? 저격당할 수 있다. 저격주의.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제 곱작. 이건 무조건 6건이 편하죠. 그죠? 2개짜리만 생각해도 2개짜리 곱해보자. 짝수 되는 거 보자. 짝홀, 홀짝, 짝짝. 그지? 6건은 뭐밖에 없어? 홀. 그러면 곱해서 홀 될 거니까 홀 뿐이 없지. 그거 3개로 늘리면 어떠냐? 3개 곱해서 짝! 그러면 이제 홀 하나 찾는 게 훨씬 빠르지, 그지? 8가지 경우 중에 7가지가 짝수 돼버리니까. 홀 한 가지 찾는 게 훨씬 편해. 곱짝. 아니다. 곱이 0이 아니다. 곱이 곱 0. 2개짜리만 곱 0 구한다 치더라도 0, 0 아닌 거. 0 아닌 거 0. 0, 0. 이렇게 되지, 그지? 곱 0 아닌 걸 구해서 빼보는 게 훨씬 낫지. 0 아닌 거, 0 아닌 거, 오케이? 3개짜리 하면 이제 그것도 마찬가지야. 8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런 것들은 그냥 거의 100% 6건 쓴다고 보면 되죠. 아니다, 수능 출제 하시는 분들 참나. 야, 학원에서 주입식으로 무조건 그것만 맨날 듣다가 6건 이상하다. 아씨 왜 이렇게 복잡하지? 6건 쓰는 거랬는데. 아유. 그래서 제 수업이 좀 어렵죠. 무조건 이거 외워서 이렇게 해. 그런 수업을 절대 안 하니까. 차사건 얘기 잠깐 할게요. 차사건은 공식적인 용어도 없고 공식적으로 만들지도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를 먼저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얘랑 서로 어때요? A교 B여랑 A 빼기 B랑은 어때요? 서로? 다 잊어버렸어? 서로 똑같은 식이죠. 벤 다이어그램 정도는 기억해? 여기가 A 빼기 B지? 교집합 빼는 게 집합에 뺄 셈이지? A랑 B 아닌 거 A하고 B 아닌 거 B의 바깥쪽 룰루루루루 B의 바깥쪽 색칠을 해서 겹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겹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똑같이 곱사건 6건으로 처리 가능하거든요. 곱사건 6건으로 처리 가능해요. 곱사건 6건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곱사건 6건으로 처리 가능해요. 근데 차사건 킬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거든요. 킬러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주제예요. 오케이? 가와 나를 만족하는
이런 거 엄청 봤을 거야. 다음 보기를 만족하는 가조건 뚜루루, 나조건 뚜루루 이렇게. 보통 몇 개 조까지 주냐? 박스 해가지고 3개까지도 나오지. 다조건 해가지고. 근데 딱 보니까 가는 그냥 쓰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구하는 게 편하고 나는 6건 쓰고 싶은데 오케이? 나는 6건을 쓰고 싶은데 그럼 나는 가교나를 구하고 싶은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건 가교나야? 근데 나는 6건을 쓰는 게 너무 구하는 게 편한데 가는 그냥 구하는 게 훨씬 편하고 나는 이걸 이용해서 이 새끼를 한번 구하고 싶어. 이제 그때 이제 차사건 관계가 쓰이는 거죠. 나는 가빼기 나는 가에서 가조건과 나조건의 6건. 그지? 그런데 가빼기 나는 뺄셈의 정의에 의해서 가에서 가교나를 빼는 거지. 그지? 가빼기 가교나. 그지?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얘고 내가 사용하고 싶은 건 얘야. 가는 그냥 구하는 거 되게 편해서 가는 그냥 구할 거야. 쓱쓱 이항하면 되지. 그지? 오케이? 그리고 쓱 이항해서 가교나는 가에서 가교 나 여 가 빼기 나를 뺀 겁니다. 차석거. 오케이? 그러면 이게 훨씬 구하기 편하다고 내가 지금 물론 모든 문제에서 쓰는 거 아니고 이게 훨씬 구하기 편할 때 쓰는 거야. 빼면 되죠. 나 조건 없다 치고 가조건만 만족하는 것들을 일단 구해. 나 조건은 없는 조건, 가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 그 다음에 가조건을 만족하고 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면 된다고. 오케이? 이게 이제 그래서 차사건이 공식적으로는 없는데 저는 차사건을 많이 써요. 많이 쓰라고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실제로 문제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기억해 놓고 이때 이제 차사건을 쓰는 거예요. 차사건.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즉석에서 질문해. 모르는 건 다시 설명할 테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고 망각은 신이 만약 존재한다면 신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기 때 배웠던 게 벌써 1년 한 5개월 지났을 텐데 그게 아직도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 당연히 기억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질문하시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진 말고. 됐어? 그럼 다 했어. 이제 여러 가지 사건 다 했어. 문제는 이게 3개짜리냐 4개짜리냐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A, B, C, D 이렇게. 그리고 그 A, B, C, D 중에 A와 B는 합사건인데 B와 C는 곱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다르게 연결되는. 랄랄랄랄랄라. 필기는 정지화면?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즉석. 훌륭하다. 다 지워도 되냐 그래? 다 지웠나? 경우의 수 공식 백날 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언제 쓰는지 모르는데 뭐. 합사건, 곱사건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설마 4점짜리 문제가 준킬러, 킬러 문제가 그냥 단일 사건 하나의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낼 것 같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30번. 킬러 문제. 절대 그렇게 안 내지. 거기 하나다가 4가지 뭐 사건 막 때려 넣지. 너는 실전적으로 이제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모든 경우의 수는 뽑기 문제예요. 뽑기. 선택의 문제죠. 너 누구 선택할래? 너 누구 뽑을래? 너 누구 선택할래? 사건 분리. 한 가지 사건처럼 보이는 것도 한 가지 뭔가의 경우의 수를 구해라. 뭐 단순한 문제 같습니다.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5명 중에 3명을 뽑는 사건 경우의 수 구하는 거구나. 한 줄로 세우는 것까지 해서 세우는 거.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 3가지 사건이 합쳐진 거라고요. 3가지 사건. 5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맨 앞에다 세운다는 사건 A라 합시다. 남은 4명 중에 1명을 뽑아서 두 번째에 세운다? 사건 B라 합시다. 남은 3명 중에 1명을 뽑아서 세 번째 세운다? 사건 C라 합시다. 이 3가지 사건이 벌어져야 5명 중에 3명이 한 줄로 서 있는 거예요. 그 사건 A, B, C는 전부 다 무슨 관계예요? 곱사건 관계인 거예요. 왜? 첫 번째 줄을 세우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줄을 안 세워 A 사건만 발생하고 B 사건과 C 사건은 발생하지 않아. 안 해. 두 번째 줄 세우는 거랑 세 번째 줄 세우는 거 안 해. 자, 그리고 선생님 5명 중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했습니다. 5명 중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맞니?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 맞습니다. 한 명만 세워놓고 5명 중에 3명 한 줄로 서 있다고? 선생님이 손 꼭 잡아라. 어디 도망가면 안 돼. 저기 가면 저기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이 있으니까 한번 가서 상담 좀 받아보자. 아니면 네가 숫자를 못 세니? 숫자 세는 것부터 다시 한번 배워볼까? 당연히 곱사건 관계예요. 오케이? 3가지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하나의 경우의 수 문제에 그리고 그 3가지 사건은 곱사건 관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각각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다 곱의 법칙을 쓰는 거예요. 오케이? 사건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 사건 분리. 사건 분리를 안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우리가 순열을 배우잖아. 많이. 오케이? 순열 많이 배우잖아. 그럼 5명 중에 3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것은 5p3. 기호로도 있죠? 5 곱하기 4 곱하기 3, 120. 외우고 있는 학생도 있죠, 아예. 그 정도는 이제 크게 한 가지로 퉁치는 거지,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익숙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한 가지 사건처럼 생각해 버릴 거예요. 그건 제 머릿속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그때는 좀 더 크게 쪼개는 거예요. 그걸 또 3가지로 막 쪼개지 말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각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이건 다른 방법 없다. 한 가지 사건이라 써놓고 샌다. 물론 아까처럼 5명 중에 3명 한 줄로 세우는 것은 제가 5p3 기호도 다 외웠고요. 그거 120인 것까지도 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냥 한 가지로 퉁치면 돼. 그건 공식 쓰면 돼.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중복되는 거 있으면 돼, 안 돼? 2번 세면 안 되지, 당연히. 그지? 그리고 누락 없이. 빠뜨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지? 옛날에는, 말을 제가 되게 쉽게 했었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런가? 그래서 제 강의 듣는 학생들이 말이 굉장히 쉽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되게 쉽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데리고 고등학교 수업하면서 경시반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나한테 3개월 경시 듣던 애가 한국 KMO 은상 받았다. 3개월 딱 배웠는데. 왜냐면 걔한테 수열 다 가르쳐. 방정식 다 가르쳐.
그 애가 수열을 하니까 대수 숫자 규칙 찾아서 더하고 몇 번째 수 구하고 이런 거 그냥 바로 공식처럼 해버리잖아, 그지? 방정식을 풀 수 있으니까 뭔가 등식이나 뭐 조건 주고 나서 뭐 하라 그러면은 그냥 뭐 미지 설정해서 뭐 이렇게 갖다씩 만들어서 풀어. 걔네들한테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쉬운 용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모른다. 아, 걔네들은 일 한번 거의 모르지, 그지? 겹친 거 없이 빠진 거 없이. 그리고 각 사건의 관계 파악해야지. 합곡관계 파악하는 거야. 이때 적당히 여사건 쓰기 편하면 여사건도 당연히 써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차사건도 쓸 수 있으면 쓰고. 차사건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식. 그 다음에 이제 공식 적용하는 거지. 합의법칙, 코배법칙. 그리고 중복 제거. 중복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은 반드시 제거해줘야죠. 합의법칙이면 빼주면 되고, 고배법칙 썼으면 나눠주면 되지. 나눠주면 되지. 곱하기로 만들었으니까 나눠서 제거해주면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게 안 되면 4점짜리는 절대 못 풀어. 저는 공식보다 항상 저걸 먼저 연습하라고 그래요. 저걸 먼저 연습.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 스브스 CBC. C방세. C방세. 스브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텝 바이 스텝. 경우 나누기 자유롭게 해주고, 그리고 단계별 보통 확통 4점짜리는 보통 3가지 경우 아니면 4가지 케이스 나와. 보통 그래요. 보통. 이렇게 한 번에 쭉 가는 게 아니고 갑자기 분기하는 거지. A에서 B로 갈 때 B1, B2 이런 식으로 분기하는 거지. 보통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서 경우 나누고 이런 식으로 출제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들을 자주 공부할 때 공부하는 건 내신 시험 보는 거나 수능 시험 보는 것처럼 한계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조금 더 투자할 수 있잖아. 50분 동안 20문제 풀기 이런 거 없잖아. 그지? 처음에 연습을 좀 해. 하나씩 차근차근. 처음에 정보가 정확히 입력돼야 나중에 편해져요. 처음에 잘못된 정보들이 자꾸 들어가면 나중에 그걸 수정하는 것은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돼야 돼요. 오케이? 뇌가 무의식적으로 옛날에 배운 걸 꺼내버리려고 자꾸 한다고. 뇌가 무의식적으로 옛날 걸 자꾸 꺼내버리려고 한다고. 옛날에 기억돼 있던 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꺼내려고 한다고.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10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 완벽하고 좀 느리지만 완벽하게 집어넣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공부에 도움돼요. 오케이? 문제를 그냥 풀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는 하나씩 좀 단계별로 연습을 좀 해. 자, 그런데 고등학교에서는 뭘 할 거냐? 경우에서 유형을 분류하고 용어를 정의하고 공식을 만들어서 좀 더 편하고 쉽게 해보자 이거죠. 에어컨을 만들어 보자 이거죠. 덥다? 에어컨을 만들자.
에어컨인 거죠. 그러면 분류를 할 건데 분류를 하려면 기준이 뭐냐? 야, 교환 법칙 같은 거. 첫 번째 기준은 교환 법칙 같은 거. A를 뽑고 B를 뽑았습니다. B를 뽑고 A를 뽑았습니다. 교환 법칙 같은 거 자리 이렇게 쓱 바꿔보는 거, 뽑는 순서 바꿔보는 거, A 뽑고 B 뽑고 1번 A, 2번 B, 1번 B, 2번 A. 이랬을 때 같니? 다르니? 얘네들이 서로 다르면 우리가 뭐로 부르기로 했냐면 순열이라 부르자. 얘네들이 같거나 아니면 교환 자체가 안 돼. 교환할 수 없어. 이러면 이제 조합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지. 무슨 얘기냐면 선분 AB랑 선분 BA는 똑같아, 안 똑같아? 응, 똑같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 중에서 두 점을 뽑아서 직선으로 톡 연결하자. 그래서 선분을 만들어 보자. 그러면 경우의 수는 두 개 뽑기니까 7C2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다만 두 번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좀 이따 또 얘기할 거고. 조합이라 이겁니다. 조합. 근데 만약에 반직선은 기억나냐? 반직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반직선 AB랑 반직선 BA는 같은 거예요? 다르죠? 이거면 순열 이렇게 갖는 거 이거죠. 오케이? 자, 두 번째 기준이 뭐냐? 중복 가능이냐죠. 한 개만 있는데 그거 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어? 가능하면 중복이라는 말을 붙일 거고 불가능하면 말 없죠. 수학에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있을 때 곱하기는 생략하듯이 4개 중에 하나 생략한 거예요. 얘도 똑같이. 다른 거 생략하면 안 되죠. 나누기는 생략은 안 하는 대신에 분수로는 나타내죠. 선은 그었죠. 그죠? 선. 바꿔서 표현하기는 하죠. 그래서 기준 1과 기준 2를 적용해서 우리가 이제 4가지 유형이 나오는 거죠. 그냥 순열, 그냥 조합, 중복 순열, 중복 조합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자리를 바꾸면, 즉 뽑는 순서를 바꾸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한 개는 한 번만 쓸 수 있고 자리를 바꾸면, 뽑는 순서를 바꾸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순서를 바꿀 수,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바꾸는 거 안 됩니다. 한 개를 여러 번 뽑을 수 있고 순서를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한 개를 여러 번 뽑는 게 가능하고 순서를 바꾸면, 자리를 바꾸면 서로 같은 경우입니다. 아니면 자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함수 개수
야, 1번 쏴. 누구한테 쏠래? 5, 6, 7, 8 중에 아무한테나. 5, 6, 7, 8 중에 아무한테나 쏘면 되겠네. 응. 자, 그럼 이제 2번 쏴. 나도 5, 6, 7, 8 중에 아무한테나 쏴도 되겠네. 야, 그럼 3번 쏴, 이제. 나도 5, 6, 7, 8 중에 아무한테나 쏴도 되겠네. 오케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한가요? 상수함수죠? 다 똑같이 한 놈한테 쏘기 상수함수. 중복 가능하네요, 일단. 5는 하나뿐이 없는데 3번 썼잖아, 그지? 자, 자리 바꾸는 것은 숫자 바꿔서 한번 해봐야죠, 그죠? 똑같은 숫자 갖고는 안 되지. 요 함수랑 요 함수는 같은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인가요? 다른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중복순열 문제네요, 그죠?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공식 외워. 백날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 공식 백날 첫날 외워도 아무 소용없어. 자, 두 번째. 여기 지운다. (1대1) 함수 구해봅시다. 1대1 함수 뭔지는 기억나? 서로 다른 놈한테 쏘는 거. 앞에 놈이 쏜 애는 다른 새끼들은 거기다 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되냐? 안 돼. 야, 내가 5한테 쏘는데 너 왜 너도 5한테 쏘? 너는 왜 5 말고 딴 데다 쏘란 말이야. 1대1 함수거든. 그게 1대1 함수의 정의거든. 그지? 안 돼. 중복이 안 되네. 말을 없어. 자리 바꾸는 건 숫자가 달라. 자리 바꿔보지. 그래, 다른 숫자 넣어놓고 한번 바꿔봤어.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야. 순열 문제네. 순열 공식 쓰면 되겠구나. 자, 함수 만들 건데 증가함수 만들어. 증가함수 경우의 수 구해. 증가함수 경우의 수. 당연히 5 안 되고 5, 6 가능하지만 6, 5 가능하냐? 안 돼. 그죠? 그러니까 조합이네. F1보다 F2가 크거나 같고 F2보다 F3이 크거나 같은 함수 만들어보자. 이거는 5 되냐 안 되냐? 되지? 같아도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지? 자, 근데 5, 6, 7은 되는데 6, 5, 7은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되네? 자리 바꾸면 안 되네, 그지? 무슨 유형인 거냐? 중복 조합. 백날 공식 외우면 뭐하냐? 저걸 구별하지 못하면 무슨 공식을 쓸지 모르는데. 선생님 4분의 1 확률 25%. 아유, 4점짜리 문제 한 가지 사건만 내지 않는다니까. 두 개만 해도 4분의 1, 4분의 1, 16분의 1. 세 개만 내면 64분의 1이야. 게다가 이것만 있는 줄 아냐? 오늘 배울 원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럼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3개만 해도 216분의 1이야. 그걸 찍어서 맞추겠다고? 됐지? 유형 구별하는 연습하세요. 별로 어렵지 않아? 분명히 한 개만 존재하는데 내가 저거 2번 쓸 수 있느냐? 그리고 쓱 자리 바꿨을 때 같은 경우냐, 다른 경우냐?
아니면 바꿀 수 없냐? 되게 쉬워, 구별하는 거.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단 순열과 조합에 연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순열과 조합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세요. 유형을 가르쳐주고 문제 내는 사람 없다? 그리고 나는 현재 존재하는 모든 확통 문제집을 다 사서 모든 문장을 외우고 모든 그 문장이 무슨 유형인지를 다 외워야겠다 라는 애 있으면 시도해보던가. 그거 할 거면 시도해보던가. 오케이?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였습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떠한 경우에서 문제도 못 풀어요. 맨날 애들한테 이런 것만 얘기해요. 공식? 외우려면 외워라. 니들이 식무. 다 가르쳐주긴 한다. 쉬었다 합시다. 왼쪽 지웁니다. 자, 수능에서는 항상 이게 붙어요. 학교 내신은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가르쳐서 제가 좀 답답하긴 하는데 수능에는 항상 이 문장이 붙어요. 이런 순열을 원순열이라고 불러요.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겹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셀 때 회전에서 일치하는 걸 다 세면 안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중복 카운팅하고 있는 거지. 계속 더블 카운팅. 근데 이제 교과서에서 원형으로 배열하는 것, 이렇게 돼 있는 교과서들도 있고 저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수능에는 반드시 이게 붙습니다. 그래서 회일각 줄여서 회일각 수능 회일각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원탁 있고 4명 안 칠 거예요. A, B, C, D 4명 안 칩시다. 선생님 왜 갈수록 작아집니까? 내 맘이다. 왜 원탁 안 그려요? 왜 의자 안 그려요? 내 맘이다. 저 4개 다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저 4가지는 다 같은 경우로 세요. 그래서 이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세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이거 다 해서 그냥 1가지인 거야. 오케이? 요거 이렇게 90도 쇽 돌리면 얘랑 겹치잖아. 90도 쇽 돌리면 얘랑 겹치지? 90도 쇽 돌리면 쟤랑 겹치지? 얘를 90도, 180도, 270도 돌리면 겹치지, 그제? 360도 돌리면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 거니까. 말도 안 되는 거,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고. 요런 케이스야, 요런 예. 요런 걸 이제 우리가 원순열이라고 부를 거야, 오케이? 원순열. 자, 지금부터 경우의 수 구할 거야. 뭔지는 알았으니까 경우의 수 구하자. 자, 첫 번째 직순열 중복 제거로 할 거고,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하고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뭐 다른 데서 듣는 거랑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데서 듣는 걸 해도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 풀면 어떻고 저렇게 풀면 어떻습니까? 뭐 익숙한 대로 푸시면 되는데, 저는 정의대로 풀 거예요. 직순열은 일직선으로 나열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본에 밟고 있던 순열이죠.
그러니까 얘랑 구별하기 위해서 직순열이라고 이제 직이라는 말을 붙일 거예요. 직선 형태로 나열한다. 직선 형태. 그럼 제일 왼쪽, 제일 오른쪽 무슨 뭐 제일 앞에, 제일 뒤에가 구별돼야 되죠. 얘는 그런 게 없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여기를 1번이라고 하고 여기 2번, 여기 3번, 여기 4번이라고 해서 이건 이렇게 쓸 거예요. A, B, C, D라는 직순열입니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직순열로 해서 뭘로 한 거예요? D, A, B, C인 거고 이건 직순열로 C, D, A, B인 거고 이건 직순열로 B, C, D, A 이렇게 하자 이거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직순열이니까 그냥 일단 직순열만 생각하면 저거는 뭐예요? 그냥 순열이니까 4명 안치기니까 그냥 4팩토리얼 순열 NPR 순열 NPR 뭐가 순열인지는 아까 얘기했고 고배 법칙밖에 안 쓰죠. 그죠? 고배 법칙 쓰는 거요. n 곱하기 n-1 n-2 이렇게 n-r 플러스 1 이걸 팩토리얼로 바꾸기 위해서 npn n팩 n-r 팩 곱하고 n-r 팩 곱하면 위에가 n팩 밑에가 n-r 팩. 기억 안 나시면 질문하세요. 그럼 다시 설명합니다. 4팩인 거죠 그냥. 4명 중에 4명을 한 줄로 세우겠습니다. 오케이? 그냥 직순열 한 거예요, 4팩. 그리고 회전에서 겹치는 거 같은 거 있다, 같은 거 있다, 같은 거 있어, 같은 거 있거든, 같은 거 있거든, 같은 거 있어. 지금 이 4가지가 다 뭐인 거야? 같은 거야. 오케이? 얘가 뒤로 이렇게 슉, 얘가 뒤로 슉, 얘가 뒤로 슉 간 게 이것들이 다 같아. 근데 정의 보자고 정의. 그림 찌그러졌다고 개기면 죽는다. 선생님 원이 아니라 찌그러졌는데요. 개기면 죽는다. 아까랑 똑같아 안 똑같아 보여? 똑같지? 아까 거랑 이거랑 해서 2개가 겹친다. 쇽 모양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지? 아까 거랑 이거 중간 거랑 이런 거 해서 3개 겹친다 지금. 얘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지. 일부러 제가 표시해놨다 얘. 4가지 겹치는 거 보여? 고배법칙 썼는데 4개가 겹치네. 4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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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겹쳐서 한 개로 세야 되겠네. 얼마? 나누기 4.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생겨. n명 원탁이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n팩을 n으로 나누면 되겠지, 그지? 3명 원탁이면 3개가 겹쳐. 120도 돌렸을 때 겹치고 240도 돌리면 겹친다. 선생님 저는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면 내가 다시 보여줄게. 위치 표시하기 위해서 여기다 V 표시해 놓는다. 자, 요렇게. 아까랑 정확히 겹치지? 일치하지? 자, 요렇게. 아까랑 정확히 일치하지, 그지? 요렇게. 3개 겹쳐, 오케이? 그럼 나누기 3. 그래서 2팩. 그래서 공식이 이거야. n 하나 사라졌으니까 n-1부터 다 곱한 거지, 그지? 이게 공식인데 지금 현존하는 참고서들 중에 대다수의 참고서들이 저 공식에 너무 얽매여.
그래서 저 공식 n-1팩을 쓰려고 많이 노력해. 그래서 별의별 뭐 대각선을 긋자, 뭐 평행선을 긋자, 뭐 뭐 모양이 똑같게 쪼개자 하고 지랄하면서 별지랄 다 하면서 내거든. 그래서 별 이상한 거 다 얘기해. 근데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자, 지금부터 구해보자. 정삼각형이야. 자, 직순열 그냥 몇 팩? 6명 중에 6명 나열하자. 6팩. 자, 회전에서 몇 개 겹치냐? 근데 이걸 이제 그렇게 가르친다고. 일단 5팩 붙었어. 원순열 공식 5팩 붙었어. 그 다음에 자, 뭘 하나 곱해야 돼. 그냥은 아니야. 원형이 아니니까 그냥은 아니야. 원형이 아니라서 그냥은 안 돼. 뭔가를 곱해야 돼. 자, 이 곱하는 숫자가 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뭐 대각선도 잘라보고 지랄하고 뭐 이렇게 3등분도 해보고 막 이러면서 별의별 거 다 규칙 찾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려고 노력해. 저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오케이?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이야. 불러. 8명 중에 나열한다 치자. 8명 중에 8명 나열. 8팩. 자, 직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아니야? 정사각형 아니야? 직사각형이야? 8명 중에 나열한다. 이해돼? 이걸 무슨 7팩을 일단 무조건 7팩을 써. 7팩을 써. 그 다음에 뭐 대각선을 쓰고 대각선을 뭐 이렇게 잘라보고 막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도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해가지고 뭐 이게 이런 경우 이거랑은 다른 경우니까 그건 또 다시 또 곱해주고 또 곱해주고. 왜 그러고 있어? 정의와 그 다음에 수발. 오케이? 근데 어떤 학생들은 저거부터 배우고 온 학생들은 내 방식이 더 이해 안 된대. 그럼 뭐 너는 네가 배운 대로 해라. 뭐 상관없다. 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됐어요? 자, 이게 1번 직순열로 바꾸고 이제 중복 제거. 중복은 나누면 돼요. 고배법칙 쓰니. 직순열이 원래 고배법칙이니까, 그제? 이거 다 고배법칙 쓰는 거다, 그제? 두 번째 고정. 고정은 자리 고정 또는 사람 고정. 자, A라는 놈을 먼저 안 치자. A가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여기 안 나. 똑같냐, 안 똑같냐? 똑같이 회전하면 다 겹쳐. A가 여기 있는 거랑 A가 여기 있는 거는 슉 돌리면 겹쳐. A를 안 치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자, 그래서 A가 여기 앉았다 쳐. B가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 다르냐 안 다르냐? 그 다음부터는 순열이지 그냥. 오케이? 그 다음부터 회전에서 이게 없는 거니까 회전에 대한 규칙.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이미 A를 안 치는 순간 다 적용시켰지. 그지? B를 여기 안 치는 거랑 여기 안 치는 거는 회전에서 절대로 겹쳐 안 겹쳐? 절대 안 겹친다고. 그냥 그건 순열이라고 봐도 상관없다고. 오케이?
당연히 다 앉혀야 되니까 고배법칙 써야지. 됐어? 여기까지 다 이해됐어? 문제 푼다. 대칭 어쩌고 대각선 어쩌고 하는 거는 궁금하면 한번 찾아보던가. 대표적으로 지읒시읒 책에 있어. 나쁘진 않아. 어차피 제가 경우의 수에서도 계속 대칭은 쓴다라고 한번 얘기한 적 있나 모르겠네. 씁니다. 경우의 수에서도 대칭 생각하면서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좋아요, 굉장히. 제가 뭐 특별한 거 썼냐? 아닙니다. 정의하고 수학적 발상, 온고지심 그거 썼어요. 조합도 순열로 구하잖아, 그제? 직순열 한 다음에 그것도 중복 제거지? A, B, C 10명 중에 3명 뽑을 겁니다. 직순열 하자, 10P3. 야, 근데 자리 바꿔도 다 똑같잖아. A, B, C나 A, C, B나 B, A, C나 B, C, A나 C, A, B나 C, B, A나 3명이 자리 바꾸는 것이 다 똑같은 경우인데요. 그래? 그럼 3명이 자리 바꾸는 거니까 3팩으로 한번 나눠주면 되겠네, 중복 제거. 어른 4명과 아이 4명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어른과 아이가 번갈아 가며 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인가? 자, 사건 분리하자. 어른 앉히고 아이 앉히자. 스텝 바이 스텝. 어른 앉히고 아이 앉히자. 자, 어른 4명 앉히는 것은 원순열로 하라니까 그냥 몇 팩? 4팩 나누기 4에서 3팩. 이런 건 그냥 외워도 돼? 3팩. 자, 어른이 딱 앉았어, 이제. 1, 2, 3, 4. 번갈아 앉으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앉고, 여기가 다 뭐야? 아이들 앉아야 되지? 어른이 앉는 순간, 아이 1번이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거랑 다 다른 경우야? 다 같은 경우야? 회전에서 절대 겹칠 수 있어 없어? 4패. 자, 번갈아라는 것을 적용시킨 거야. 번갈아 앉으려면 이렇게 앉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어른 앉히고 아이 앉히고. 당연히 고배 법칙인 거야, 오케이? 어른 앉힐 때 원순열 적용했어. 회일각 적용했어, 여기다. 그리고 이건 그냥 순열일 수밖에 없고. 어른이 앉으면서 자리가 딱 고정돼 버린 거야, 오케이? 어른하고 아이하고 다 앉혀야 되니까 고배법칙 쓸 거고. 사건 분리하고 스텝 바이 스텝 가까이 경우의 수를 구한다. 각 사건의 관계를 파악해서 고배법칙, 합의법칙 쓴다. 만약에 중복되는 거 있으면 제거한다. 내 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부부끼리는 이웃하여 앉네. 자, 이웃 기억나냐 안 기억나냐? 기억나? 치환, 묶어 치환, 그지? 묶어 치환. 그래서 이것도 묶을 때 이것도 원순열을 이렇게 앉은 거랑 이렇게 앉은 건 달라 같아? 8명 앉을 거야? 이렇게 앉는 거, 이렇게 앉은 거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묶을 때 줄 세우는 거 생각하면서 묶어야겠네? 각각의 부부 다 2명이니까 2팩 그냥 2라고 해도 충분하지? 다 묶는 거 다 하고 줄 세우는 것까지 다 해야 되니까 저 2가 전부 다 뭐가 되겠냐?
무슨 법칙? 고배 법칙 써야 되겠지? 그럼 이제 2명을 X, 2명을 Y, 2명을 G, 2명을 W라고 하자. 그럼 이제 우리 4명을 원탁에 그냥 나열하면 되는 거지? 몇 패? 3패. 여기도 당연히 무슨 법칙 쓰겠냐? 고배 법칙 써야지. 이웃하는 거 다시 기억하시고요. 묶어서 치환. 묶을 때 자리 바꾸는 거 서로 다른 경우로 처리해야 되면 순열로 묶어서 치환. 오케이? 다른 방법도 있고요. 일단 A 부부만 먼저 고정시키겠습니다. A 부부 고정시킬 건데 A남 A여일 수도 있고 A여 A남일 수도 있고, 이건 백날 회전시킨다고 해서 겹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A 부부를 고정시키는 방법 2가지. 그 다음에 있잖아, 부부 자리부터 배치하겠습니다.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스텝 바이 스텝. 여기 B부부, C부부, D부부, 여기 C부부, D부부, B부부. 3팩, 스텝 바이 스텝. 각각의 부부 자리 배치했는데 거기에서 남편 부인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2가 3개 똑같은 결과. A 가족은 A의 부모님을 포함해 7명이다. 7명이 모두 원탁에 둘러앉는다. A의 양옆에 A의 부모님이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여라. 자, 묶어 치환. 이웃하란 얘기니까, 그지? 양옆에 부모 앉으니까 이웃하란 얘기지. A 가운데 두고 이웃하란 얘기지. 셋이서 묶어 치환 가능하고 고정 가능. 자, 일단 A랑 양옆 부모 모브 스텝 바이 스텝 몇 가지? 2가지. 치환. 그럼 이제 몇 명 됐냐? 다섯 명 된 거지? 원형으로 배치할 거다. 3. n-1패 외워. 원형은 그냥 외워. 그거 외우지 말라는 거 아니야? 부모와 4명의 자녀를 포함하여 총 6명이 원모양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할 때 부모가 마주보고 앉는 방법의 수. 부모 마주보고 앉아야 된단다. 이렇게 앉아야 된대. 부모 고정시키자. 부모 고정 몇 가지? 한 가지야. 이건 한 가지야. 이건 마주 보는 거라 한 가지야. 이거 정확히 180도 돌리면 이 새끼랑 겹친다. 오케이? 선생님 이렇게 마주 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래도 겹친다. 오케이? 이건 마주 보는 경우라 부모가 고정되는 경우가 한 가지야. 나머지 몇 패? 4패. 나머지는 그냥 자유롭게 직순열. 됐어? 이거 만약에 그냥 직순열 돼. 부모 치원, 부모 마주보고 안 치고 치원. 오케이? 근데 부모가 마주보는 게 한 가지뿐이 없다는 것은 기억해야 되고. 그럼 5명 원탁 4팩. 5번
정사각형 모양 책상에 8명 들어앉는 방법은 모두 몇 가지냐? 정사각형이다. 정사각형. 간 회자의 일치가는 항상 같은 것으로 본다. 8팩.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다고 우리가 푸는 난이도 뭐라고? 센 B. 안산의 일반고는 이거 자유롭게 다 풀 수 있으면 2등급은 나오는 거야, 확보. 이게 무슨 센 B예요? 찾아봐. 대칭 이용해서 하는 거 찾아봐. 외울 게 얼마나 많은데. 정사각형이래. 6명 안 치래. 단 회전에서 일치하는 건 같은 것으로 본대. 6팩 나누기 3. 다음 그림과 같이 원을 5등분한 영역을 빨주, 노, 파, 보, 남, 검? 뭐야? 빨주, 노초, 파, 남, 보하지. 7가지 색 중에서 서로 다른 5가지 색을 골라서 칠하려고 한다. 5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자, 일단 사건 분리, 골라, 조합 일단 고르기만 할 거니까. 칠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5개는 골라놨어. 그 5개로 얘를 다 칠하면 돼. 5가지 색 다 사용하라고 그랬으니까 한 개에 한 가지 색만 칠하라는 얘기지, 한 영역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일가 붙어있네. 4패. 자, 그리고 더하면 되지? 더하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착각했어? 아이씨. 아, 보기에 단위가? 당연히 고배법칙 쓸 거야. 사건 분리, 가까이 사건 구한다. 합의, 관계 파악한다. 합의법칙이냐, 고배법칙이냐. 거기서 주의사항, 혹시 주목되는 거 있나? 오케이? 8번이 이게 문제 오류예요. 답이 이 새끼도 왜 안 고치지? 내가 한번 이의제기 했는데 그래서 받아들였는데 근데 안 고쳐져 있네.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회신까지 받았는데.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 같은 것은 원순열이야. 회일각. 근데 뒤집어서 같은 거. 뒤집어서 일치하는 것도 같은 것. 뒤집어서 일치하는 것도 같은 것. 이거로 보는 게 있어. 이건 염주순열이라고 불러. 염주순열. 이 염주순열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졌어. 그리고 여기에 뒤집어서 같은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라는 조건 없어. 오케이?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합동인 등변사다리꼴, 합동인 정삼각형. 팔면체 각면에 한 가지 색만 칠하는데 서로 다른 8가지 색 모두 칠하는데 불러라. 8 팩 나누기 3. 근데 답이 없지. 3 하나 나눠줬으니까 얘가 답이지? 자, 5, 2는 10이니까 얘는 동그라미 하나만 붙이면 되고 6, 4, 24 7, 4, 28 7, 2, 14 168 7, 4, 28 7, 4, 28 2 올라가니까 7, 2, 14 168 8, 8에 64 6, 8에 48
보기에 답 없지? 자,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 2, 3, 저 뒷면 4, 5, 6, 7, 뒷면 8, 바닥 8. 뒷면 7, 바닥 8. 여기서, 여기 8, 여기 1. 그리고 얘네 적당히 이렇게 쭉 돌려서, 이렇게 뒤집어서, 겹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렇게 뒤집으면 다시 겹치게 얘네들 숫자 조정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2로 한 번 더 나눴어요. 그래서 6, 2, 나 곱하기 틀렸다, 어디. 진짜 미치겠네. 5, 20, 4, 6, 24, 7, 4, 28, 7이 14, 16, 8, 8에 64, 8, 6에 48. 맞아? 6220 있어? 없잖아. 틀렸어. 88에 64, 68에 48, 54네. 8일은 8. 계산이 제일 어려워. 6720이냐, 그래서? 이거 답에 있지, 그제? 내가 이 출판사에 이의 제기했는데, 뒤집은 거 같은 경우로 본다는 거 안 써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재 애들 교육과정에 염두순열 없는데, 뒤집은 거 같은 것으로 본다라는 조건도 안 써놓고, 이걸 답을 6720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자식들이 안 바꿔놨네. 자, 요 문장 있으면 답 이거예요. 오케이? 이거 이렇게 뒤집어서 겹치게 숫자 배열할 수 있다. 기억나요? 옛날에 염주순열이라고 해서 배웠어. 근데 지금은 안 배워. 교육과정 아니야. 여기까지. 오늘은 원순열만 하겠습니다. 첫 시간이라 앞에 기본 내용 하느라고 조금 시간 썼어. 야, 마무리한다. 자, 세 글자로 표현하면 된다 그랬지? 순형식 표현.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 오케이? 요새도 그래서 안산도 선생님들 많이 바뀌긴 했어.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경우로 본다라고 써주는 분들도 계셨어. 근데 그냥 원형으로 나열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시는 분들도 아직 계시고. 자, 경우의 수 구해봐야지. 원리는 정의와 수발, 그제? 첫 번째 직순열하고 중복 제거. 두 번째 고정하고 나머지 직순열. 원순열의 성질은 어디에서 적용시켜주고 고정해서 적용시켜줘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할 때 이게 직순열이 아니고 그냥 고정은 그대로 하고 여기 그냥 순열인데 여기서 이제 원순열 적용시키는 거. 고정 원순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고정시켰으니까 무조건 직순열이지. 됐어? 괜히 n-1팩만 외운 다음에 무조건 n-1팩 사용해서 풀려고 하지 말고, 아까 여러 개 보여줬지? 광덕에 옛날에 이거 나왔다. 나한테 배웠던 애, 문과 전교 1등 하던 걔는 그냥 보자마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